예, 김규현 변호사님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더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윤석열을 공수처로 이첩해서 수사권 논란을 만든 자 심우정. 이로 인해 구속 취소되자 즉시 항고 포기하고 석방시킨 자 심우정. 심우정 검찰총장이 바로 내란 빨갱이 간첩 공화국의 적이다. 오늘 올리신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러니까 구속 취소 직후에 예, 그렇죠. 제가 결정 내리고 예, 즉시 항고 안 하고 한 뒤로. 그렇죠. 예. 예. 어때요? 김규현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이게 어떤 기획성인 것 같습니까? 저는요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까지는 에이 설마 그래도 기획했겠어 실수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근데 구속 취소를 받아들이고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고 즉시 석방했잖아요. 예. 그 뒤로 이런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왜 그러냐?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이걸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검찰 내부망에 올라오고 있다고 예, 합니다. 내가 검사지만 검사인 내가 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예, 이런 류의 글들이 올라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행태랑 너무 다르잖아요. 법원에서 무죄 나오면 다 항소하고 그리고 뭐 어떤 법원이 인권보호에 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설명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결정을 내려도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막 바득바득 우기면서 항소를 해왔어요. 그런 검찰이 갑자기 이렇게 순환이 양이 돼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즉시항고권까지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 의도된 거 아닐까?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식으로 짰을까요? 기획을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대검 지휘부 총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압력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전직 총장들, 전직 지휘부들, 검찰 동호회 이런 예. 그런데도 그렇고 뭐 무슨 전광훈이나 뭐 이런 극우 세력으로부터도 굉장한 많은 압박과 그런 걸 받고 있을 건데 그런 걸 심리적으로 당연히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심리적으로 심지어 동조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대놓고 짰을 수도 있다고 보고 아니면 근데 대놓고 짜면은 막 이게 유출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이 머릿속에서 자기의 내심 머릿속에서만 이걸 표출은 안 하고 공수처에 이첩한다. 그러면 누가 봐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률 전문가잖아요. 공수처 수사권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거 알잖아요. 물론 저는 공수처 수사권 있다고 생각하지만 논란을 일부러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빨리 지금 법원에 다시 송부받은 다음에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죠. 그럼 빨리 기소해야죠. 근데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어버려요.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그때도 불안했어요, 네, 사실. 그것 때문에 구속기간이 도가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 그때부터 시작했을까요? 예, 그때쯤부터 마음속에는 이거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법원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구속기간도 도가시키고 뭔가 절차적 논란을 이렇게 자초하면은 법원이 구속 취소할 수도 있겠다.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이렇게 석방시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심우정 총장 했을 거다. 전 그 생각을 봅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절차의 문제점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우리 이런 잘못했어라고 했을 수도 있고 예. 저희는 사실 검찰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해서 지금 막 그 사령관들 진술 받아내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 윤석열이 공소 사실을 대충 뭐 써가지고 제대로 처벌을 받게 할까 그런 불안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고도 남을 놈들이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본안에서 재판할 때도 그런 절차 문제 때문에 혹시 제대로 재판 못하고 그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까? 저는 원론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예. 예, 왜 그러냐면 이 구속 기간의 문제잖아요. 구속 기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구금이 되어 있었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뭐 기존의 증거들이 위법하냐 증거 능력이 없냐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권 논란이 있긴 한데 공수처가 수사한 게 거의 없어요. 없죠. 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 경찰,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은 전부 다 적법한 구속기간 내에 수집된 증거들이고 구속기간이 도과된 이후 그 뭐 9시간 몇 분 있잖아요. 예. 그 시간 중에 수사된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안에서 뭐 유죄가 나오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 예, 저는 근데 지금 그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그 판사가 윤석열 재판 담당 판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된단 말이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사실 저는 이 판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도 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명백하게 법률 문헌에서 날이면 날, 시간이면 시간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 명백한 법률 문헌을 넘어서서 법을 왜곡하고 법을 창조하는 짓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재판부를 바꿔야 된다. 예. 필요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 판사가 확실하게 잘못한 게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을 제대로 못한 잘못이 있고 둘째는 뭐 일부에서는 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줄 알고 뭐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비겁한 거죠. 맞습니다. 즉시 항고를 예측하고 이런 결정한 건 굉장히 비겁한 거고 네. 또 결정문 자체도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질 않았어요. 이 판사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게 판사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도 안 내리면서 우려가 있으니까 뭐 구속을 취소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결론을 딴 데 떠미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건 판사 자격이 없는 거고 저는 지기현 판사 스스로가 회피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법이 이렇게 해서 풀려나면 같은 죄로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요. 그렇지. 지금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내란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끝나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수사기관은 청구를 할 수가 없고요. 아예. 그 재판부만이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 재발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선고 아니고 중간에라도 예, 지금이라도 그 지기현 판사가 구속영장을 재발부할 수 있어요. 본인이 구속 마음만 취소해놓고 먹으면. 본인이 안 구속 하겠죠. 취소해놓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겠죠. 예. 그러면은 앞으로 내란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윤석열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혹시나 이제 만약에 헌재에서 이제 파면이 되고 나면은 그럼 다른 죄에 대해서도 이제 기소가 다 가능해지니까 내란죄 말고 다른 죄로 뭐 수사기관에서 예. 수사를 해갖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뭐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것이 없다면은 예, 내란죄 재판은 불구속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내란 주요 가담자 돼 있는 사람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내란 우두머리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당연히 검찰이 항고를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판사가 더 깝깝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누가 더 잘못했냐라는 걸 놓고 보면 둘 다 똑같은데 어떤 놈이 더 이해가 안 되냐라면 저는 판사인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근데 판사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판사 굉장히 이번에 비겁한 모습을 많이 법원이 보였어요. 예, 수사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판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법문을 정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예, 물론 판사 법원에서 얘기하는 게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그런 법원 측이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해석을 하더라도 법률 문헌의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인권 보호하고 싶어도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국회 얘기를 해가지고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법원이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법원이 구속 취소하면서 든 논리는 판사가 법을 창조한 거예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아까 기획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검사 동우회 거무 검찰 동호회. 검찰 동호회 회장이 한상대 전 총장이더라고요. 예. 저도 회원입니다. 거기에 회원이시겠네요. 예, 전직 검사 검사니까. 출신이니까. 퇴직 검사, 퇴직 수사관들은 다 거기 회원이에요. 아, 수사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좀 불안한 게 있었어요. 윤석열 변호인들이 뭐든지 찔러봤지 않습니까? 자, 뭐 체포할 때부터 뭐 적부심 신청해 뭐 이것도 하고 뭐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마조마하고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도 구속 취소할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판사 중에도 윤석열 지지하는 판사가 없으란 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걸려들면 대박이고 그런 차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번에
판사도 뭔가 개입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둘 다라고 보고요. 근데 그 지규현 판사한테도 어떤 형태로건 간에 연락이 많이 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이건 검찰이건 연락이 많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 판사인 걸 알고 있으니까 미리. 그럼요. 그리고 그 지금 보면은 일각에서 지금 지규현 판사에 대해서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거를 턴 것이 뭐 의혹 제기로 나오고 기타 치고 이러는 거. 뭐 했잖아요. 예. 뭐 예를 들면은 극우 유튜브를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다거나 예. 뭐 그런 정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바라는 거는 분명히 판사들 중에도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 걸릴 때까지 계속 청구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죠. 걸리면 대박이니까. 그러니까요. 언젠간 걸릴 거 아닙니까? 계속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 이번에 제일 힘든 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존중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그것을 거역한다. 그래서 뭐 법원을 뭐 다 때려 부신다. 뭐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잖아요. 다만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되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그 명백하게 잘못된 것 같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상식에서 보기에도 그렇다면 계속 비판을 해야죠. 법원이 앞으로 그런 판단 다시 못하도록 그리고 바로 잡도록 비판해야 되는 거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그 민주개혁 진영이 조금 느슨해졌던 거 아닐까. 우리로서는 당연히 저건 탄핵되고 그렇죠. 당연히 이제 무기징역이나 사형 나온다. 그리고 정권 교체도 된다. 이렇게 하고 약간 안주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약간 저도 살짝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번 달 들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사실 안주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키세스까지 하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그런데 이제 딱 올려놨으니까 레일에 지켜보자. 또 저놈들이 저렇게 난리 치는데 우리까지 그럴 필요 뭐 있나 이런 차원은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전광훈이라든가 뭐 여의도에 뭐 이런 사람들은 진짜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결집을 한 상태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어떤 분명히 뭐 법원이나 어떤 정치권이나 이런 데 심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전히 방심하면 안 된다. 예. 끝날 때까지 다시 긴장감 가지고 좀 목소리를 내고 결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에 하도 그럴 일 없다는 게 일어나니까 이번 윤석열 구속 취소가 헌재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법리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요즘 드러나는 요즘 사태를 보면은 뭐 법률을 벗어나서 그냥 황당한 일들이 막 벌어지지 예.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그래서 혹시나 뭐 우리가 많이 우려해왔던 뭐 정영식이라든가 뭐 이런 뭐 김복형 재판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조금 심리적인 영향을 받아갖고 이것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평의에서 갑자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막 연기하자고 주장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 선고 일정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죠. 이번 주 금요일 가장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14일. 예. 더 늦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이번 주 중에 윤석열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이 구속 취소 결정을 묶어가지고 헌재에다가도 뭐 변론을 재개하자고 한다거나 뭐 선고를 미루자고 한다거나 막 온갖 또 의견서나 이런 걸 제시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조금 영향을 받는다면 선고가 미뤄질 수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늦어지더라도. 예. 그런데 뭐 지금 윤석열을 다시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파면시킨 다음에 하는 거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예, 파면시킨 후에 다른 죄로 예. 구속을 시키는 방법. 그냥 내란죄는 이제 다시 예. 내란죄로 다시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내란죄로 다시 구속하는 거는 법원만 가능합니다.
예. 예,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그 재판부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예. 구속하는 그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재판부를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텐데 네. 그거는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분명히 비겁한 행태를 보인 판사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계속 목소리 내고 주장을 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그 검찰 있잖아요. 특수본. 그러니까 일선 수사팀에서는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 구속 취소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심우정이랑 부딪힌 거죠. 예. 그런데 이 수사팀에서 공소유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팀에서 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는 거. 그것도 근데 가능은 재판부 해요. 기피 신청을 누가 하겠습니까? 윤석열 피고가 하겠습니까? 검찰 원고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둘이 한 통속인데. 그 특수본은 최소한 구속 취소에 반대했었단 말입니다. 그건 석방 지휘하는 사실일까요? 것에 대해서.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확인을 저는 그것도 이놈들이 지금 짜고 치는 건 아닐까 막 걱정을 했거든요. 그거는 제가 취재를 확인한 해보니까? 바로는 아. 예, 특수본에서는 확실하게 반발을 했었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네. 왜 그러냐면 그 특수본 검사들은 윤석열이 돌아오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아, 자기들이 죽거든요. 예. 그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구속시켜야 되고 유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계속 압력을 가해가지고 뭐 기피 신청도 하고 재판부한테 구속영장을 다시 재발부를 해라라고 촉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가능성은 전 적다고 봅니다. 예, 예. 근데 예.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죠. 근데 이제 특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집중적으로 하지만 특수본도 어차피 검찰총장 휘하에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김웅 전 의원이 그런 거를 올렸더라고요. 이게 공소 기각 가능성이 크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웅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했고 그 최재형 전 의원도 그런 말을 했는데요.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예. 예. 물론 공소기각이 되더라도 다시 재기소하면 됩니다. 그거는 기속력이 없으니까. 예, 그럼 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 적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공소기각의 이유는 기소가 잘못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원의 주장, 그러니까 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기소가 잘못된 거는 크지 않아요. 구속기간 계산이 잘못된 거죠. 구속기간 계산하고 기소가 잘못되는 거하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속기간 계산을 이유로 공소기각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이렇게 보고요. 유일한 가능성은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입니다. 만약에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데 이게 된 거다라고 법원이 판단 내리면 공소기각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도 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경찰에서도 수사했고요. 검찰에서도 수사했어요. 공수처가 수사를 제일 안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소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한 걸로 이루어진 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이 있든 없든 이 기소는 적법한 걸로 판단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가능성은 전 한 10% 미만 예. 봅니다. 아니 그리고 공수처가 어찌됐든 그렇게 수사를 했고 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을 법원이 내줬으면 인정했다는 것을 그렇죠. 법원이 스스로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하게 뭐 또 판사들 따라 다 다르니까. 이게 지금 법원의 구속 취소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도 구속기간 계산 정도만 문제가 있는 거지 예.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뭐 공소기각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법원은 그 앞으로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부터 뭐 완전히 그는 나도 지금 취소 하겠다고 신청하고 막 이런 사람들 명태균부터 쭉 지금 나온다는데요.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 심우정 검찰총장이에요.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예상하면서도 이첩을 했잖아요. 잘못한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빨리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사장 회의 열어가지고 기소를 지연시켰어요. 잘못한 거죠. 그리고 즉시항고 해야 되는데 즉시항고 포기했어요.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즉시항고는 진짜 중대하게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을 할 것 같으니까 즉시항고 안 한다. 이거거든요, 논리가. 예.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위원 결정을 안 했으면 그 법은 유효한 겁니다.
예, 지금 안 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 법은 유효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한 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도 이 법이 유효한 건지 위헌인지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대혼란이 초래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하면 검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검사는 검찰청법의 검사의 임무 중에 하나가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가 임무입니다. 이런 때를 위해서 있는 임무예요. 즉시항고를 해서 대법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결정 기속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이게 위헌인지 합헌인지 판단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확실해지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혼란이 없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즉시항고를 검사가 하는 걸로 법이 정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걸 포기해서 대혼란을 초래했어요. 지금 굉장히 잘못한 거죠. 이거. 지금 김기현 변호사님이 명태균 씨 지금도 변호하고 계신가요? 저는 강혜경 씨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네. 강혜경 씨. 네. 근데 그 강혜경 씨 이렇게 그 쭉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그런 확신 혹시 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진작부터 부정선거 이런 거 다 개소리고 오로지 지금 명태균 파일 드러나면 죽을까봐 덮으려고 그렇게 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상당 부분 그래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나오는 것들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윤석열한테 불리한 것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한테 그런 내용들이 또 보고가 됐다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게 트리거가 됐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하필 12월 3일 날 그때 딱 한 거는 왜 12월 3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검찰에서 명태균이 쓰던 PC가 있어요. 강혜경 씨의 소유거든요. 그거를 검찰이 11월 달에 가져가서 그걸 포렌식을 한 다음에 11월 한 4, 5일쯤부터 한 열흘에서 20일에 걸쳐서 보고서를 계속 냅니다. 11월 말까지.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김건희 여사의 개입 정황이라든가 뭐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이게 저는 11월 말쯤에 아마 윤석열한테 보고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해서 12월 3일 날 계엄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계엄을 그러니까 진작부터 준비한 정황은 있어요. 뭐 그 전해부터. 그렇죠. 근데 이제 딱 언제 한다는 안정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더 이상은 그렇습니다. 늦출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의심해요. 처음에 계엄을 하려고 북한을 막 도발하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막 드론을 보내고 막 이랬는데 북한과의 도발을 자꾸 유발시켜갖고 그걸로 계엄을 할 거라는 게 전 첫 번째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북한이 좀처럼 응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약간 흐지부지 되는 시기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현이나 아니면 그 밑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북한이 응하지 않으니까 안 되겠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윤석열이 해라. 북한 도발이 없어도 그냥 우리는 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게 명태균 게이트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 쭉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말고 혹시 윤석열 일당이 이런 것이 드러나면 정말 국민들이 악소리 날 만한 것들도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네, 제가 그런 것들을 지금 추가로 막 파악하고 있는데 막 꽁쳐 숨겨놓고 그런 것들은 없고요. 근데 앞으로 더 드러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측에서 추가로 폭로가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도 저희 오후에 강혜경 씨가 검찰에 출석을 하거든요. 아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이나 이런 증언들을 할 겁니다. 지금 강혜경 씨는 피의자입니까? 피고인이면서 피의자입니다. 뭘 가지고 지금 그런 겁니까? 일단은 명태균과 김영선의 범행의 공범. 거기가 막 세비 반띵하면서 돈 주고받고 했잖아요. 강혜경 씨가 그걸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반자.
라는 거고. 뭐 예. 큰 건 아닙니다. 예, 사실은. 예. 네. 그게 뭐 죄질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부분하고 뭐 정책 개발비를 부정하게 뭐 이렇게 받아갔다는 부분 그리고 김영선 의원실에 있으면서 회계 보고를 부실하게 했다. 예. 네,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억지 계십니다. 냄새가 풀풀 나는데. 아, 그럼요. 강혜경 씨 같은 경우 공익 제보자 신분이 안 됩니까? 공익신고자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감경이나 형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저는 재판부에서 충분히 참작돼서 아마 뭐 형 선고 자체는 양형상 선처를 상당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호하면서 보시면 검찰이 강혜경 씨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습니까? 좀 살갑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막 엄하게 막 무슨 구박을 한다거나 예, 막 예. 협박식으로 하지는 않는데 뭐 지금까지 보면은 초창기에는 강혜경 씨에 대해서 잘해줬어요. 왜냐하면 명태균이나 김영선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 관련 자료를 받아내야 되니까. 예. 예, 근데 그거를 다 받아가 놓고 그 뒤에는 사실 조금 뭐 제대로 배려를 안 해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런 정도의 제보자는요 일반적인 사건이었으면 검찰에서는 기소유예를 합니다. 예. 예, 그래야죠. 예, 선처를 해주는데 그냥 기소해 버렸잖아요.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강혜경 씨가 가져갔던 PC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검찰에서 여러 번 조사를 받았던 조서들이 있는데 그것들 복사해 주세요. 내가 말한 조서잖아요. 근데 그걸 검찰이 다 거부합니다. 원래는 다 주거든요, 통상적으로.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거부하고, 근데 우리가 자꾸 요구하고, 그리고 뭐 안 해주니까 그럼 언론에다가 이런 거 검찰이 안 해주고 있다라고 하소연하고, 그런데 아마 그런 걸 검찰이 좀 고깝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소를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명태균하고 강혜경 씨하고 거의 한 배를 탄 느낌 아닙니까? 한 배를 타야 되는데 예. 명태균 씨가 자꾸 거부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왜요? 지금도 행여나 뭐 기대를 갖고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명태균 씨도 이제 강혜경 씨도 명태균이 공익 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명태균 씨 쪽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겠다. 나는 다 폭로할 거다. 그래서 정치인들 다 처벌받게 만들 거다. 인데 그거 근데 다 폭로하면 명태균 씨도 처벌받거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준 사람 받은 사람 뭐 다 예. 그거 보니까 돈 갚아 그러니까 부정성 그걸로 뭐 고발하겠다고 또 막 그렇게 협박하고 예.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선거법 씨도 위반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본인도. 근데 명태균 씨는 이게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의 차이예요. 강혜경 씨는 내가 다 얘기한다.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도 뭔가 뭐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책임지겠다, 처벌받겠다. 이런 태도인데 명태균 씨는 내 정치인들 다 처벌받게 만들 거야. 근데 나는 처벌받기 싫어. 이게 아직도 그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런 걸 다 폭로를 하면서도 돈 얘기나 뭐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내가 받은 게 아니고 강혜경이나 김태효 소장이 다 받아간 거야. 예. 나는 관련 없어. 지금 이런 좀 설득력 없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게 약간 그런 이유거든요.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이렇게 이제 크게 된 게 강혜경 씨가 들려줬던 그런 녹음들, 이런 증언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뭐 나온 거 보면은 명태균 핸드폰 3개 또 뭐 USB 이렇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예. 그런 것은 다 입수를 한 걸까요, 검찰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걸로 예.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또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명태균 씨가 추가적으로 예. 그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핵폭탄이다 뭐 이런 거. 예, 명태균 씨 행보를 보면은 계속 조금씩 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도 공익 신고를 해봤잖아요. 예. 로비를 그 구명 로비 제보를 했는데 해봐서 아는데 원래 녹음이나 영상이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임팩트가 강하니까. 예. 뭐 처음에는 전문 진술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 대화 캡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육성 영상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면은 명태균 씨는 아직 뭐가 있는 거죠. 아직 그거 안 내놨죠. 예. 명태균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만약 나 구속시키면 한 달 안에
윤석열 물러날 거다. 근데 예. 그대로 실제로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신기해서 한 얘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허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전 약간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거라고 전 믿고 싶어요. 예. 자꾸 우리나라가 무슨 신기나 무당이나 미신이나 아니, 또 이런 뭐 걸로 그 자꾸 친구도 지금 뭐 그쪽에 뭐 관심 있다고 그러니까. 예, 그럼 자꾸 그런 걸로 나라 전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슬프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건 윤석열이 위험해질 거다라는 거는 예상했겠죠. 근데 한 달을 딱 맞춰가지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사실은 처음에 한 달 안에라고 하는 게 딱 그 시기를 이야기한 것보다도 나 잡아놓으면 저 바로 물러나 뭐 이런 뜻으로 했던 예, 거라고 예. 생각이 되는데요. 예, 뭐 시기는 좀 공교로운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그렇게 봐야죠. 예. 앞으로 그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일단은 명태균 저희 강혜경 김태열 소장이 기소된 거는 창원에 기소가 됐거든요. 창원에서 계속 재판이 이루어질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세훈, 홍준표 등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예,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또 대구지검에서 한다는 얘기 있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지금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켜볼 것이고, 근데 다만 강혜경 씨나 또 저희 변호인단이 창원으로 서울로 뭐 그러니까요. 대구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예. 그런 좀 앞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후원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난번에 뵀을 때 이렇게 생활비 걱정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농반 진반으로 얘기했는데 형편은 좀 풀리셨습니까? 예, 많은 분들 또 이렇게 힘 모아 주셔가지고 예, 지금 그래도 뭐 생계 걱정은 당분간 없이 다행입니다. 예, 재판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혹시라도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뭐 있습니까? 뭐 그냥 계속 지금은 이제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예. 또 지금도 그 유튜브 하십니까? 예, 제 유튜브 채널 그 김규현 변호사 치면 정의규현 TV 나오거든요. 예. 뭐 거기도 많이 뭐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최혜병 사건도 또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잊지 않고 예, 그 이번에 목소리 박정원 내주시면. 대령 인사 근무 차장 예, 그는 그 자리는 해병대에 계셨으니까 예, 그건 어떤 자리예요? 그 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복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명예회복이 됐다고 볼 수 없고 약간의 면피성 내지는 좀 보여주기식 예, 성격이 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 대령이 완벽하게 명예훼손이 되려면 보직 해임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징계도 취소시켜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수사단장으로 복직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죠. 예. 근데 이 세 개는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냥 인사근무 차장이 된 건데 인사근무 차장은 원래 없는 보직입니다. 없는 보직을 그냥 만들어서 준 거고 무슨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될지도 명확치가 않은 그런 것이어가지고 인사근무 차장 위에는 뭐예요? 처장이에요? 처장이죠. 처장도 대령입니다. 아이고. 심지어는 이제 후배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럼 처장이. 모욕이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거를 근데 받아들인 것은 박 대령은 군인이기 때문에 인사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그 다른 별관 건물로 출근해가지고 벽만 보고 계셨거든요. 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과거보다는 낫지 않나. 예, 뭐 그런 차원에서였던 것이지 뭐 이걸로 다 해결됐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앞으로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죄 받고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우리가 보고 참 많이 박수를 보내고 그랬는데 항소했겠죠, 검찰이? 예, 군검찰 항소했고 아마 예. 다음 달쯤에 아마 뭐 첫 항소심 기일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20까지 군사 법원에서 합니까? 원래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예. 근데 이제 군사법원 전 정부에서 군사법원 개혁을 해서 그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민간으로 넘어갑니까? 2심부터 민간 법원이고 예. 서울 고등법원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군에서도 뭐 꼭 뭐 그렇게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무죄 나왔는데 민간 법원 가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건 달라지는 거 없을 거라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군검찰은 이 무죄가 확정되면은 자기들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명백한 표적 수사, 위법 수사거든요. 해놓고 뭐. 예, 그래놓고 심지어 박정훈 대령 구속시키기 위해서 허위 공문서까지 만들었어요. 범죄를 저질렀고. 예, 구속영장에 박 대령이 하지 않은 말, 그리고 다른 관계자들이 박 대령에 대해서 하지 않은 허위 진술을 써놨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재판에서 당신이 박 대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불러서 당신이 박 대령에 대해서 이런 나쁜 말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했더니 아니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허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저희가 군검찰을 고발했고요. 수사받고 있어요. 그 군검사들도. 그러니까 궁지에 몰린 거죠. 군검찰이. 그래서 박정훈 대령 항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참 인사 근무차장이라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자리는 무슨 자리인가. 수사단장으로 복직해야죠. 그렇습니다. 수사단장 위에는 뭡니까? 감입니까? 아, 해병대에서는 박정훈 대령이 제일 군사경찰 중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더 위에가 없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자 해병대 군사경찰 병과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정훈 대령은 전역만 남아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사심없이 일을 하셨던 거죠. 군사경찰입니까? 군사경찰. 옛날에 이제 헌병이라고 헌병이잖아요. 했는데 그게 용어가 예. 헌병이 군사경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최고가 헌병감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게 헌병감이었다가 용어가 이제 군사경찰 병과장으로 바뀐 겁니다. 병과장으로. 네, 그래서 원래 박정훈 대령 그거였죠. 병과장이었습니까? 병과장이었죠. 수사단장이. 수사단장이면서 겸 병과장. 그 자리였군요. 예, 그 자리로 복직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적 원래는 이제 해병대는 그 자리가 최고라서 끝인데, 전 개인적인 바람, 이거 박 대령하고는 상관없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정의로운 걸 모두가 알잖아요. 그러면 더 군에서 역할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병대에는 더 위에 자리가 없지만 국방부에는 상급 자리가 있어요. 예, 장군 보직이 있거든요. 예. 예, 국방부 조사본부나 이런데 뭐 앞으로 그런 데 가셔가지고 더 훌륭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되면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훌륭하고 강직한 군인을 잃는 것도 우리 국민들한테 손해 아닙니까? 예. 저런 분이 계셔야죠. 그러니까요. 제가 직접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한겨레에서 인권상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때 이렇게 같이 뵀는데 딱 뵙기에도 눈이 살아있고 그러시더라고요. 앞으로 또 뭐 군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게 많이 남아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많은 김기현 관심. 변호사님은 의뢰인들 눈빛을 보고 해주시나? 그러고 보니까 박정훈 대령도 그렇고 강혜경 씨도 이렇게 보면 눈이 총총 살아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그렇죠. 이게 공익 변론이잖아요. 뭐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거면은 예. 당연히 뭐 의뢰인을 보고 제가 고르지만 이 공익 변론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있죠. 공익 변론이기 때문에 아니, 거꾸로 제가 돈을 받고 하는 거면 의뢰인을 제가 고를 그렇죠. 수가 없죠. 예. 예. 돈 주면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공익 변론이기 때문에 제가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선택한 그렇죠. 것도 있죠. 이분은 도와드려야 되겠다. 예, 예. 도와드리고 싶다. 그래서 나선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하고 돈 되는 사건 수임을 못하면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참 가족들한테 볼 면목이 작년부터 많이 없는데요. 예, 그래도 다행히 또 많은 분께서 뭐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생계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 변호사님 뵈면은 항상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하지요. 윤석열이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서 국민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일단 저자가 최소한도 불구속 상태가 몇 달은 갈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사실을 예를 들면 당장은 명태균 건이라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선거법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뭐 이렇게 조사하고 그런다고 그래도 몇 달은 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윤석열 쪽은 그거를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으로 만들고 싶을 거예요. 예. 그리고 발악을 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압박이 중요하다. 국민적인 압박. 예. 검찰에서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검찰이 뭐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자기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수사는 성공하기 어렵다. 예, 검찰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국민들이 지지하고 성원하는 수사는 성공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을 빨리 이 처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해주고 목소리를 내줘야 예, 이게 빨리 해결될 겁니다. 윤석열 파면되면 그 순간부터 검찰도 확 돌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오히려 걔들은 바람보다 먼저 눕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적인 역량을 다 결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건희는 어떻게 하려고 지금 검찰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김건희도 뭐 앞으로 파면 이후에 예,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막 이런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나오면은 이제는 뭐 버팀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자연스럽게 처리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쌓아놓고 있겠죠. 예. 아까 오세훈 시장이랑 홍준표 시장 얘기하셨는데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것 중에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예, 그 강혜경 씨가 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론조사를 해줬던 자료들이죠. 실무자였으니까 그 자료들을 강혜경 씨가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조작된 정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이제 녹취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명태균 씨가 그런 자료 다 내고 저희는 저희대로 여론조사 자료 같은 걸 내면은 그게 합쳐지면 검찰에서 합쳐보면 아마 뭐 다 오세훈이건 홍준표건 거기에 대해서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슬쩍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다루시면서 야 이거 이제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지면 이게 팔을 흔들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범죄 사실의 문제입니다. 오세훈이나 홍준표 지금 피의자로 입건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 혐의, 이게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문제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게 적절해 아니야, 윤리적이 아니야, 도덕적이 아니야 이걸 보는 거잖아요. 예. 이 사람들이 이미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인데 도덕적으로는 훨씬 더 큰 결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대선 전국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과거에 검찰이나 이런 데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좀 검찰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기를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검도 해야 되고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말씀 다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의 규현 TV도 저희가 좀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혜경 씨, 또 우리 박정훈 대령 공익변론 맡아주신 김규현 변호사님이죠. 참 저런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좀 희망을 갖고 화가 나도 좀 참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 김규현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